자, 수학2 시작해 봅시다. 예. 내가 책 한 권 새로 시작하면 늘 하는 일 있지. 단원 시작할 때마다 하는 일 있지. 예. 예. 그 내용의 지도, 맵을 가지고 들어가라. 자기가 지금 이 지도상에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를 항상 인지하며 공부를 해라. 그렇지 않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서 따라가면 나중에 책 덮고 나서 한 판 다 돌았는데 너 뭐 배웠어? 뭐에 대한 내용이야?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했지. 지도상에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알아. 근데 수투의 맵은 진짜 간단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투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얘가 그냥 미적분이에요. 그냥 미적분이에요. 근데 우리 자연계 학생들의 경우 미적분 책이 있지 않냐? 선택 과목에? 그럼 이 미적분하고 뭐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뭐만 다르지? 뭐만? 예. 그 미분을 미분은 방법이고 그 미분이라는 방법을 적용시키는 대상 함수. 대상 함수가 다항 함수 한 개인 경우와 여기는 이제 플러스 초월 함수라고 해서 초월 함수라고 해서 지수 로그 삼각 이 세 개를 초월 함수라고 불러요. 합쳐서 이제 다항 함수 받고 지수 로그 삼각 받고 그럼 그 함수가 그럼 4개인가요? 아니지. 얘네들이 얽히고 설키는 거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합성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함수. 이렇게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 위해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하는 게 있겠지. 아무래도.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를 미분을 하려니 다항함수만 미분했던 단순한 구조 말고도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역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문자가 다를 때는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고 삼각함수 공식 한 10개를 더 추가로 외워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문과 필요 없고요. 왜냐 이게 애초에 그럼 뉴턴이 미적분 만들면서 이건 문과용 책, 이건 이과용 책 이렇게 나눴겠니? 그럴 리가 없잖아. 원래 한 덩어리였던 애를 우리네 교육 과정이 이렇게 쪼개서 야 인문계 학생들도 이 정도 미적분은 해야지 라고 해서 분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미적분은 요거는 자연계 갈놈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당연히 대상함수가 한 개뿐이라서 쉬워요. 미분 배우면 딱 한 개만 적용하는 거야. 적분 배우면 딱 한 개만 적용하는 거야. 오로지 다항함수에만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심플하지. 근데 대신에 여기서 미분적분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이론 설명을 다 해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미적분에 가면 그런 내용이 없단 뜻.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배웠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투와 미적분 책은 항상 세트로 갖고 다녀야 돼요. 3학년이 되면. 공부를 할 때도 세트로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서 여기 있는 함수로 미분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하고 그래서 지도라는 게 뭐 별게 없다. 그냥 미분하고 적분 배우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니네들 내가 예습을 시켰지만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미분적분이 아니지? 미분이 아니지? 뭐였냐?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이에요. 그러면 수투라는 책은 미분 한 파트, 적분 한 파트, 그리고 무엇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바로 극한이라는 파트입니다. 극한.
왜 이런 단원이 등장했냐면 이런 거예요. 미분의 정의가 이게 이제 미분한다라는 표현인데 미분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예요. 나중에 다 하게 그냥 형태만 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니네한테 미분을 가르칠 거야. 그래서 시작하면서 자 미분의 정의란 이런 거야 라고 써줬어.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올 질문이 뭐야?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는 거겠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낯설고 생소한 기호가 하나 등장했으니 너희가 시그마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이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저기 리미트라고 쓰는 건데 이게 극한의 개념이야. 극한의 개념. x가 h가 0에 닿지 않으면서 영원히 접근하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 이렇게 말하려니까 할 말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야. 난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짧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기호도 낯설고 사용법도 낯설고 개념조차가 잘 잡혀져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가르치는 단어. 리미트. 그래서 말이야. 실상은 있잖아. 미분하는 거 되게 쉽다. 되게 쉬워요 이거. 적분도 그냥 공식이에요. 그거 공식이고 공식이야. 공식 2개 외우면 애들이 미분 쪽을 오히려 더 잘해. 시험을 나중에 쳐보면. 미분하여라 이러면 잘해. 적분하여라 그러면 잘해. 근데 제일 못하는 데가 여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원인과 이유를 어디서 잡냐면 이미지, 그러니까 리미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풀이 요령으로 남아버리면 이건 이렇게 풀어. 니네들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 내가 예습을 시켜놨으니 뭐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 분자를 최고창으로 이렇게 나눈다. 왜가 없이 그냥 나눈다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나 보면 나눠. 그냥 무한대만 보였다면 나눠. 그럼 안 되거든. 응? 뭐 숫자로 간다 그러면 다 인수분해야. 그냥 다 인수분해.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얘들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타임을 다 소모해서 극한의 이미지를 제대로 머릿속에 좀 심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극한의 이미지를 정확히 알고 있자. 정확하게 알고 있자. 자, 먼저 본 수업은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낯선 용어부터 처리합시다. 요 개념부터. 얘 이름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극한단원에서 우리에게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 처음 등장하는 기호와 모양이지만 기호로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애가 얘예요. 뭐 근데 이런저런 영상 같은 데서 많이 봤잖아 이거. 그지? 인피니트라고 해서 인피니트 기호라고 해요. 이게 메비우스 띠 형성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끝난다는 거야. 계속. 근데 이게 한자가 문제인데 무한대 그러니까 끝이 없이 큰 다음에 매우 큰 수 이렇게 해버리는 게 문제라고. 단언컨대 매우 크다를 쓰든 끝나지 않다를 쓰든 영원히 커진다를 쓰든 그건 니네 마음대로 해. 뭐든지 좋아. 근데 이게 수로 끝나지만은 말자. 알겠어? 수로 끝나지만 않으면 돼요. 얘는 정확한 표현으로 영원히 커지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상태. 그러니까 단어의 품사로 얘기하면 이걸 단어라고 보고 단어의 품사로 얘기하면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나 형용사라고. 알겠어? 수가 아니라고 해?
그럼 수가 대상이 아니면서 얘가 수가 아니게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어 그 크기, 대소 비교를 한다거나 연산을 한다거나 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영원히 커지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 무한대에다가 3을 더했더니 무한대 더하기 3이 되었다. 아니야. 무한대보다 3이 더 커졌다.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영원히 커지는 상태라고.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으라고. 나는 무한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고 있냐면 스탑워치를 넣고 있어요. 스탑워치. 스탑워치가 액정화면이 있잖아. 그럼 이게 딸깍하면은 드르륵 하면 숫자가 커지잖아. 그때 그 스탑워치를 안 끄는 거야. 영원히. 그리고 액정 크기는 무한해요. 이것도 무한대네? 뭐 아무튼 계속 커지는 거야. 언제쯤 해도 니네가 뭘 상상하고 간에 그보다 더 커지는 거야. 계속 커지는 거야.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는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 영원히 커지는 상태. 영원히 커지는 상태에다가 3을 더하면 어떤 애가 되는데, 5를 더하면 어떤 애가 되는데,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상태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딱 하나 주의할 점은 제발 수라고 하지 말아라. 매우 큰 수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대소 관계가 없다는 거는 누가 큰지 작은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와 나는 모두 같은 것?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가 같다를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줄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크기 비교는 안 되는데 속도의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내가 이게 뭔가 창작해낸 일종의 이미지야, 이미지. 무한대로는 속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상태로 진입하는데 누가 더 빨리 진입을 하느냐. 이 문제인 거지. 무한대라는 상태로 진입을 할 때 누가 더 빠르게 진입을 하는가.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루트 x가 있다. 루트 x가 있다. 그럼 루트 x보다 x가 더 빠르게 무한대로 진행해요. x보다 x제곱이 x제곱보다 x3승이 뭐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차수가. 차수가 x에 올라가 있는 차수가 무한대로의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단 0.1차라도 더 높은 애가 불안하다 이것들. 차수가 단 0.1차라도 높은 애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무한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한대로 빠르게 진행한다는 게 자기보다 느린 무한대와 빠른 무한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자기가 더 빠른 무한대는 자신보다 느린 무한대들을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여긴다. 한마디로 0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맨날 애들한테 드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2발 자전거하고 3발 자전거하고 달리기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시작 그러면 2발 자전거가 훨씬 빠르게 치고 나가겠지. 그지? 이게 대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발 자전거가 막 열심히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2발 자전거가 뒤를 돌아오면서 쉬게 느린 이게 대소비교가 되는 거라고. 이게 100만이 3보다 큰 거야.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가 요런 개념이라면 음속으로 달리는 제트기가
음속에 진입을 했어? 그 얘가 자전거랑 달리기 시합을 해? 그럼 시작하고 뻥 달리고 얘가 음속에 진입을 했어. 그러면 음속으로 달리는 비행기의 조종사는 뒤를 돌아봤을 때 자전거가 나보다 느린 거야? 자전거가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의 같은 차원에 존재하는 애가 아닌 거야. 나보다 느린 애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빠른 무한대는 느린 무한대를 0이라고 취급한다. 지수함수에서요. 지수함수에서도 속도의 개념이 있는데 2의 x승보다 3의 x승이 3의 x승보다 4의 x승이 더 빨라요. 그럼 얘는 뭐가 속도를 좌우하는 거야? 밑의 크기가 속도를 좌우하는 거다. 네? 밑의 크기가 속도를 좌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함수들마다 그 무한대로 진입하는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다르다라는 걸 꼭 알고 있고,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다항함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너희는 다항함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차수 낮으면 땡이다. 차수 낮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뭐 지수랑 다항이랑 싸우면 누가 이게 지수가 압승이야. 압승. 예. 무조건 이깁니다. x에 100만 차 갖다 놔도 2의 x승이 이깁니다. 무한대로의 속도가. 그러니까 애초에 종이 다른 애들이 얘네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같이 표현하는 말로 요게 있어요. (0인데) 그죠? 0인데 그게 아니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작게 연산기호를 써서 0 플러스 0 마이너스 요런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무한소. 그러니까 무한대가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해서 영원히 커지는 상태니까 이쪽으로 영원히 작아지는 상태가 무한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의할 때 얘는 양의 무한대로 정의를 하고요. 이쪽 반대 방향으로 영원히 작아지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자기 절대값은 어마어마해지면서 부호만 음수인 채로 가는 그런 아이는 요렇게 씁니다. 얘를 음의 무한대라고 불러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래서 무한소라는 개념은 바로 0을 향해 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0을 향해 가는 상태, 절대 0이 아니에요. 절대로 0이 아니에요. 0을 향해 가는 상태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소라는 이름을 얻는 겁니다. 무한소와 0은 달라요. 내가 이렇게 지금 영상에다 남겨두지 무한소랑 0이랑 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찾아보게 될 거야.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줘도 머릿속에 암시적으로 무한소 하면 0이 들어가게 돼. 무한소와 0을 착각해서 틀리는 상황이 오곤 합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무한소와 0은 달라요. 무한소는 0이 아니에요. 0을 향해 영원히 다가가는 상태. 이걸 뜻한다. 그래서 어떤 게 무한소인데요? 무한소는 사실은 무한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얘가 영원히 끝나지 않게 커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그게 뭐냐면 여기 어떤 특정 상수를 분자해 놓고 분모를 무한대가 되게 해 놓으면, 무한대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 이렇게 되지. 다다다다다다다. 그걸 수직선상의 상태로 표현하면 쫙 0을 향해서 수렴하게 돼요. 0이 아니면서 0을 향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음수 부호가 걸렸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마이너스 10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소수점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쭉 작아지면 이게 이제 0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알겠어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뭐냐면 여기가 가만히 있는데 분모의 상태가 0의 플러스로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부호 자체는 양수인데 0을 향해 한없이 분모가 작아지면 어떤 상태가 돼요? 양의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내가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1이라고 썼는데 여기가 1경을 써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여기다 갖다 놔도 이렇게 되면 무한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수고 얘는 무한대니까. 무한대는 그만큼 어마무시한 거다. 0 마이너스 분의 1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이다. 이렇게요. 됐나요? 근데 이 다가간다의 의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다가간다의 의미. 그러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어. 방금 전에 내가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를 소개했는데 여기 0이 있고 0 플러스라 함은 이쪽에 어떤 지점에서 여기 있는 0을 향해 닿지는 않으며 영원히 접근하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무한대와 마찬가지로 얘도 움직이는 애야. 계속 움직이는 애야. 근데 우리가 요게 약해. 왜냐면 현실에 살다 보니까 여기 손바닥에 있으면 이쪽 손바닥에 닿지 않으며 영원히 접근시키기가 지성아 해봐. 이쪽 손바닥에 닿지 않으며 이쪽 손바닥을 영원히 접근시키기가 안 되죠. 이게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 개념을 요 무한의 개념이 상상이 안 돼. 우리의 직관, 우리의 경험상 우린 늘 여기에 가서 닿는 것을 경험해 왔어요. 가서 닿는 거. 근데 닿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접근하는 상태라는 말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얘기일까? 네? 그게 수에서는 가능해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되지. 도원아, 0 바로 옆에 있는 숫자가 얼마야? 1이요. 마이너스 1이요. 난 정수라고 하지 않았어. 수가 뭐야 하라고 그랬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상상해봐도 알 수 있어. 여기 0이 있는데 지금 도원이가 말한 대로 여기 1이 있는데 이 사이에 좀 더 가까운 애가 누가 있냐라고 하면 그냥 0.5도 필요 없고 한 10분의 1쯤 0.1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와 얘 사이에도 어떤 수가 있어? 그러면 또 10분의 1로 줄여서 0.01? 그럼 다시 그걸 열등분해서 0.001, 0.0001, 0.000001 예, 계속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로 줄여나갈 수가 있죠. 그거 언제 끝나? 안 끝나죠. 안 끝나. 잘 들어.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불러요. 조밀성. 너희가 한자를 좀 알면 좋은데 빼곡하다라는 뜻이에요. 빼곡하다. 조밀하다.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불러요. 유리수의 조밀성이란 건 어떤 개념이냐면 너희가 어떤 두 유리수를 상상해도 그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한다가 유리수의 조밀성이에요. 한마디로 유리수를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지. 나랑 같이 상상을 하고 있냐?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니네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지. 그 이미지를 지금 내가 했던 그 상상처럼 니네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유리수 있으면 그 사이에 이걸 아무리 작게 해놔도 그 사이에 유리수가 있어. 그럼 그 사이에 그 유리수를 잡고 또 다시 한 놈하고 유리수 사이를 잡으면 그 사이에 또 유리수가 들어가. 예. 그래서 상상하는 어떤 두 유리수의 사이에도 유리수가 존재한다가 유리수의 조밀성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유리수가 얼마나 많겠냐? 얼마나 많겠냐? 상상이 안 되게 많지? 엄청나게 많지? 자, 그러면. 자, 그럼 또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봐. 우리가 기어이 두 개의 인접한 유리수를 찾아냈다 치자. 얘 옆에 유리수는 얘야. 그렇게 해. 예? 그렇게 했다고 쳐.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그 두 유리수의 사이에는 뭐가 채워져 있을까? 유리수. 무리수가 채워져 있어요. 응? 여기서 조밀성이라는 말과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야 되는데 조밀성은 정말 빼곡히 많다는 거야.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다라는 뜻인데 그게 연속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연속하지 않아요. 유리수는 띄엄띄엄 존재합니다. 띄엄띄엄. 내가 지금 이 상상을 해보라는 게 그거야. 못 찾겠지만 어쨌든 기어이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나노의 세계에 가서 우리가 인접한 두 유리수를 찾아냈다 치자. 그럼 걔네 둘이 붙어있냐? 라는 거야. 걔네 둘이 붙어있냐? 안 붙어있어요. 걔들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조밀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연속한데? 실수가 연속해요. 실수가. 그러니까 유리수와 유리수의 사이에는 인접한 두 유리수의 사이에는 언제나 무리수가 채워져 있어요. 이해돼요? 유리수의 옆에도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의 옆에도 무리수가 있다고. 이해돼요? 네. 유리수는 연속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식으로 증명하는 건데 난 못해. 난 못해. 나는 그냥 상황을 설명할 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라는 게 이제 무서워지는 건데 그래서 어떤 실수 한 단위의 숫자에 가서 닿았다 라고 하면서 얘가 그 옆에 있는 무리수와 그 옆에 있는 무리수를 타고 마치 커튼을 제끼는 것처럼 이 무리수를 제꼈더니 그 다음 무리수가 나와서 그 다음 무리수를 제꼈더니 그 다음 무리수가 나와서 무리수를 이 여는 행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어? 그래서 거기 무리수를 제껴가면 무리수한테 못 다가가는. 맞아요. 이거 지금 다 상상 속의 이야기야. 그럼 허수는 어디 있어요?
허수는 imaginary 넘버, 상상. 이건 현실, 리얼 넘버 임마. 실수는 리얼 넘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황된면 이거 리얼이야라고 말을 했겠냐. 그 진짜로 존재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유리수의 개수와 무리수의 개수를 비교할 때 그 어떤 수학자가 가장 그럴듯한 말을 한 적이 있어. 이 0에서 1 사이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조밀성의 유리수들이 있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무리수가 있지. 그러면 둘 사이의 개수차는 어떨까? 이걸 개수차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밀도차가 어떨까? 라는 표현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실수축에서 무리수를 제거하면 텅텅 비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유리수가 그렇게나 많은데 상상할 수 있느냐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한데 거기 사이사이에 있는 무리수를 쫙 색깔로 빼잖아? 그러면 이게 투명해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상상의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1 옆에 있는 무리수가 얼마예요? 모른다니까. 그럼 1 옆에는 유리수가 있나요? 아니요. 이것만 증명해낸 거야. 1 옆에는 무리수가 있다만 증명해낸 거야. 그 무리수가 무엇인지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다 상상의 영역이야, 얘들아. 그 무리수가 그 무리수의 옆에는 어떤 무리수가 있는데 어떤 무리수의 루트 2의 옆에는 어떤 무리수가 있는데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 말 표현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게 연속성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현실의 우리는 이쪽 손바닥을 갖다 댔을 때 부딪히는 소리를 듣지만, 즉 이 거리가 0이 되는 걸 경험하지만 수는 닿지 않을 수 있다. 알겠어요? 닿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기호. 그래서 나온 기호가 바로 리미트리스예요, 원래. 리미트리스를 없애고 이제 리미트 LIM이라고 쓴 거죠. 하고 X, 이거는 이제 내가 지칭하는 어떤 그 대상, 축, 움직일 문자의 얘기고요. 0을 향해 간다. 닿으면 이퀄을 쓰겠지만 닿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화살표를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자, 이런 게 있다고 쳐. 여기서부터 이제 물론 지금 당장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 이제 닿지 않으며 영원히 접근한다도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인정해야 돼요. 이 모순성을. 이렇게 하면 지금 그림이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생긴 y는 x 플러스 1 직선이잖아. y는 x 플러스 1 직선에다 대고 x를 0을 향해서 영원히 닿지 않으며 접근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대고 이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쏘는 레이저가 있다고 그래봐. 그 레이저를 여기쯤에다가 갖다 대. 그러면 빛이 쫙 하고 이렇게 생길 텐데 그때 여기 딱 닿는 요 점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그러지. 이때의 y좌표를 함수값이라고 그러지. 그지? 그러면 극한값이란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 레이저를 이 0에 닿지 않으며 영원히 접근시킬 때 이 레이저가 이렇게 닿아서 딱딱딱딱딱딱 여기를 찍어 대겠지. 그때의 y좌표 이게 닿지 않으며 영원히 접근할 때의 y좌표를 극한값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이게 얼마일까? 1이죠. 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게 닿지 않으면 영원히 접근하잖아. 어? 그러면 이것도 우리의 상상으로는 닿지 않으며 영원히 접근해야 되죠? 닿지 않으며 영원히 접근해야 되죠? 그러면 이퀄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 이퀄이 아니고 비슷하다겠지? 또는 화살표여야겠지? 그런데 1이에요. 그런 아니야. 아, 그게 이거랑 이거의 차이인데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해서 보내보면 지금 소리 들었냐? 그럼 이게 0에 가까워진 거냐? 0이냐? 0이야. 다 왔잖아. 리미트란 게 이런 개념인데 얘는 닿지 않으며 영원히 접근하는데 이 결과물은 1이 돼요.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1이 돼요. Y좌표는 1이에요. 1에 가까운 수 아니고 1이 되는 거예요. 1이에요. 너무 없지 않니? 2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0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게 하자 했으니까 그렇게 해. 한도 되는 거 이거. 머리 아파. 다 나와요. 못 받아들일 줄 알았어. 근데 받아들여야 돼. 1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고 1 근처값 아니고 1과 너무 유사해서 그냥 1로 치자도 아니야. 진짜로 1이 되는 거예요. 왜요? 1이라고 무엇일까? 아니 그렇게 되는 걸 자연현상을 밝혀서 자연현상을 증명을 통해 그것이 옳다라고 얻어낸 거잖아. 여기부터는 신의 영역 아니야? 거기서 왜요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일이 돼요, 진짜로. 증명상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2야. 자연현상이 그러해, 얘들아. 전자가 파동이야, 입자야. 어? 전자가 파동이야, 입자야. 입자면 뭔가 때려야 돼. 근데 진짜로 움직여. 파동이면 요 틈을 통과해서 벽 뒤를 못 때려. 근데 때린다고. 전자는 파동이면서 입자야. 입자이면서 파동이야. 이거를 근대과학에서는 인정을 못하니까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논쟁을 했다고요. 입자다, 파동이다. 서로 옳은 거 증명하고. 서로 증명할 때마다 다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냥 입자이면서 파동이네. 인 거야. 사람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자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매우 유한하고 자기 경험 안에서 논리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잖아. 예. 근데 이 세상이나 우주를 만든 건 그보다 좀 많은 높은 차원의 존재 아니겠어? 이거를 갖다가, 우리 논리로 왜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뿐이에요.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극한 값은 1이 됩니다. 알겠어요? 예. 얘는 절대로 0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얘는 1이 됩니다. 또 더 황당한 얘기 해줄까? 그러면 얘가 0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갈 때 얘는 1에 가서 닿았다는 뜻이냐? 아니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는데 1이 돼요. 안 닿아요. 안 닿는데 1이 돼요. 결과만 1이에요. 가서 닿지 않아요. 네. 같이 나왔지 나도 수업이 이제 연하는데 향이 가고 있고 바로 오지. 무력하더라. 자, 무관이.
그럼 이제 0으로가 가능하다면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실수로가 가능하겠지. 예, 그래서 A라는 숫자를 상정하고 그 실수축에 있는 어떤 한 숫자에 대하여 리미트 x를 a로 보내는 fx 값 이런 행위를 이제 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기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쓰지 않는 것은 둘 다를 모두 포함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의 fx를 조사하고 그리고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도 조사했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 조사했을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어. 그럴 때 그 두 개의 값이 하나의 값으로 동시에 수렴하면 이때 얘를 알파라 한다. 그리고 이 행위를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알파라는 값을 극한 값이라고 부른다. 갑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정됐다는 뜻이에요. 극한 값 알파. 수렴한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알파가 맞아. 진짜 알파가 맞아. 그러면 요 상태가 되면 FA가 알파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FA는 알파인가? 그거랑 무관하다는 거다. 무관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함수가 연속 함수의 경우 A고 알파이면 1로 접근하는 애도 알파가 되고 1로 접근하는 애도 알파가 되고 여기 있을 때 요 A를 딱 집어넣은 요 높이 정확한 그 높이도 알파가 돼. 예, 그러니까 얘도 알파, 얘도 알파, 얘도 알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가다가 A 위치에서 구멍이 뻥 뚫리더니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됐고 여기에 함수값이 있었어요. 그러면 A를 향해 닿지 않으며 영원히 접근시킨 어떤 값은 알파, 우극한은 알파이고 알파가 되고요. 좌극한도 알파가 되는데 함수값은 베타인 거예요. 약간 제 질문처럼. 그러니까 이 A와 A로 다가간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 A로 다가가는 것은 A가 그 지점을 A라고 조사하는 것과 무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수 아니야. 이해돼요? 이 함수가 연속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럴 수 있겠지. 그 함수가 연속이니까 극한값 하지 말고 그냥 함수값 집어넣어서 대신해도 되잖아요. 예, 그건 가능해요. 예? 이 연속이면 이렇게 다가가나 여기서의 위치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극한값 계산할 걸 함수값으로 대신해도 된다. 이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x 플러스 1은 얼마예요? 4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x 플러스 1, 여기다 이제 y는을 붙이면 함수가 되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연속 함수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으로의 우극한과 3으로의 좌극한을 조사하지 말고 그냥 3이라는 함수값을 여기다 넣어서 4라고 말할 거다라는 거야. 일종의 대신하는 계산이에요. 대신하는 계산.
자, 이제 극한값의 계산 얘기를 해봅시다. 극한값의 계산. 그러니까 지금처럼 숫자를 넣어서 그 숫자가 바로 들어가 결과를 내놓는 이런 극한값을 계산하라 또는 뭐 그게 궁금해? 이렇지 않겠지. 숫자를 넣으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궁금함이 유발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 무한대가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건 어디로 가나? 응? 이건 수렴할 수 있나? 또는 무한소 분의 무한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요 네 가지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네 가지의 형태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조사가 아예 필요 없는 애들이 있어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런 거. 이거 양의 무한대지 뭐. 무한대도 그냥 0 아니에요? 상태가 다르다. 무한대의 속도가 다르다. 속도가 얘가 빠를 수도 있고 얘가 빠를 수도 있고 두 속도가 같을 수도 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음속으로 달리는 제트기가 자전거를 뒤돌아보면 존재하지 않지만 같이 음속으로 달리는 비행기끼리는 어떨까? 서로가 보이겠지? 그지? 같은 속도로 달리면. 대신 내가 너보다 이만큼 앞에 있어가 있을 수 있잖아. 그 차이가 바로 수렴값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도와 같은 무한대가.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가 빠르면 무한대가 돼요. 무한소가 빠르면 0이 돼요. 근데 얘네 둘이 무한대와 무한대의 속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그건 0이 아닌 어떤 수렴값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3일지, 10일지, 5분의 1일지 이런 거 몰라요. 조사해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극한값의 형태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0분의 0 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중에서 실제로 수렴값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애는 얘네 둘은 둘 다 이쪽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구하는 거예요. 값을 구할 때는 요 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기를 해보자. 여기 나올 때마다 또 절망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지. 니네한테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수원 가르치면서 등차수열 할 때마다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식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상담하면서 풀이과정 보니까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내 수업은 온데간데 없고 내 수업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개념서에서 익힌 그대로 해설지에서 말하는 그대로. 야, 이게 뭘 의미하겠어 얘들아. 결국 공부 지가 하는 거라는 거야. 자기가 해서 자기가 주입한 그 내용만이 진짜 내 지식이 된다는 거야. 중항 얘기 좆빠지겠는데 여전히 2a 더하기 1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지만 그래도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선생 얘기를 잘 듣고 초기 이미지를 잘 전달받은 다음에 연습 자체를 마치 그 저 선생 이야기가 내 지식인 양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거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진짜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이번에 똑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중간고사가 되었을 때, 도래했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한 5회독쯤 보고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할 때 이거의 어떤 녀석의 시험지 풀이를 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왜? 모든 해설지에 다 이렇게 나올 테니. 좋아요? 이나마라도 할 수 있다면. 자, 저 지금 뭐 한 거냐면요. 분모, 분자에 동시에 x제곱을 나눈 거예요. 예, 식에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려면 1을 곱하거나 1을 나누거나지. 예, 그러니까 하나만 나누면 안 되고 동시에 나눠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 예, 그래서 분모, 분자를 동시에 번분수 x제곱분의 1로 나눴어요. 예, x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약분이 되면서 요 모양이 되는데요. 이 모양을 만든 목적을 생각해야 돼. 목적을 생각하면 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에 이 무한대, 아까 얘기했지만 분모가 영원히 커지는 상태가 되면 분자에 5 아니라 5,005억 5경이 들어있어도 이 아이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무한소가 된다 라고 했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얘와 얘는 서로 다른 무한소입니다. 이게 이놈이 이놈보다 더 빠른 무한소예요. 제곱의 속도로 빨라지 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3의 옆에서는 너도 0이고 너도 0이죠. 영화 앤트맨 영화 보면 뿅 하고 사라지잖아. 이렇게 나노 크기로 사라질 때. 근데 그냥 걔네가 한 놈 뿅 이렇게 사라져도 나한테는 사라진 거지, 둘 다. 둘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0으로 수렴하고 이것도 0으로 수렴해서 그래서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쪽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숫자가 6분의 3만 남아서 그 결과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럼 x제곱으로 나눈 목적이라는 것이 얘보다 x제곱의 차수가 높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얘보다 x제곱의 차수가 높은 걸 알았어. 얘보다 x제곱의 차수가 높다는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눴을 때 무한대분의 숫자라서 0이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눈 거잖아. 해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럴 순 없나? 처음부터?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 무한대는 속도 개념이 있어서 다항함수의 경우 2차는 1차나 상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2차는 1차와 상수가 자신에 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얘네 둘만 남죠. 이렇게. 무한의 이 세상에 얘네 둘만 남아요. 얘네 둘만 남으면 이 상태로 요렇게 남았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거 약분을 안 하겠어. 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 그럼 약분하죠? 얘네 둘도 약분되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이 리미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렴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비라고 표현을 해요. 최고차항의 계수비. 최고차항의 계수비가 극한값이다.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 이런 애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일단 극한의 처음 시작은 이 극한값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루트 C온 X제곱차니까 얘의 최종 차수는 1차거든. 1차의 속도로 무한대로 가는 애인 거야, 얘가. 그리고 얘나 얘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보다 느리니까. 나보다 느린 차수니까. 그럼 이건 1차의 속도로 무한대로 가는 애야. 이건 1차의 속도로 무한대로 가는 애야. 이게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속도가 엇비슷해서 그 둘 차이가 얼마나 나나? 극한값이 어떻게 되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조사의 방법으로 유리화라는 걸 택해요. 유리화. 우리가 보통 유리화 그러면 분모에 있는 애를 이렇게 무리수를 분자로 올려보내는 행동을 이제 한마디로 유리화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극한에서는 그게 아니야. 아래에 있으면 위로, 위에 있으면 아래로. 그러니까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꼴을 타파하면 다 유리화인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분모 분자에 이 두 대상의 플러스 값을 이렇게 곱해줘요. 그래야 아무 일도 안 한 게 되지. 그치? 그래 아무 일도 안 한 게 되고 그러면 분자에는 루트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남고 이게 분모구나. 분모에는 이게 되고 분자에는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x제곱이 지워져요. x제곱이 지워지고 5x 빼기 x 4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리미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극한값이 도출되는 대상은 이 둘밖에 없다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1차의 무한대분의 1차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한 거야. 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한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x로 분모분자를 나누는 게 정해지만 그러지 마시고 1차 옆에 있는 상수 0취급 1차 옆에 있는 1차나 2분의 1차나 0차 상수 0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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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루트 x제곱이 얼만데? x 루트 x제곱이 얼마? x 그러니까 분모가 2x인 거예요. 나중에 숫자만 챙기면 돼요. 1 더하기 1분의 4 이렇게 1 더하기 1분의 4 2다 이렇게. 자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예요. 다음 0분의 0꼴 이야기. 이거는 이제 x가 어딘가로 이렇게 숫자로 가지. 저거는 2를 향해 영원히 접근하며 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접근하며 닿지 않는 거야. 영원히 다가가는 거야. 그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애가 있을 때 일단은 2를 향해 접근시킨다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한마디로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2를 진짜 넣는 건 아니고 2를 향해 다가가는 어떤 상태를 여기다 넣는 거니까 이 아이는 0을 향해 다가가는 게 되죠. 뭔지 알겠어요? 무한소가 돼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게 아니고 무한소가 된다고. 2를 향해 영원히 다가가는 어떤 상태. 2를 향해 영원히 다가가는 어떤 상태? 그럼 얘가 4를 향해 다가가는 어떤 상태가 되지. 그러니까 2-2, 4 꼴이 돼서 이 꼴을 0분의 0꼴이라고 불러요. 0분의 0꼴.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2를 향해 다가갈 뿐이지 진짜 2가 되는 것은 아니다니까. 얘를 살짝쿵 변형해서 합차 공식으로 써주면 0이 아닌 수이기 때문에 약분이 된다는 거지. 약분.
이 약분이 끝나고 난 결과에다가는 집어넣으면 돼. 왜? 얘는 연속함수니까요. 얘는 연속함수니까 2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4가 된다. 예. 쉽게 말하면 0분의 0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형태가 달라져 있을지언정 이거 봐봐. 하나만 더 봐봐. 똑같이 이러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래도 2 집어넣으면 0 되죠. 여기 2 집어넣으면 0 되죠. 이 0분의 0꼴인데 파헤쳐보면 x-2 x 플러스 2 x-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뭔가 감이 와요? 0분의 0꼴이라는 건 0분의 0꼴이라는 건 그 아이가 0이 되는 원흉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전체가 0이 되어 보이지만 내부를 파악해 보면 틀림없이 이 화살표를 마이너스로 바꾼 어떤 인수, 그 인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인수를 찾아내서 지우고 남은 애들에게 다시 대입하는 행동이라는 거지. 알겠어요? 0분의 0꼴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제 방금 전에 0분의 0꼴이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 했던 그 꼴들의 종합한 문제를 하나 예시로 들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써있기를 x가 1로 향하는 하고 분모에다가 x의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1제곱 빼기 1 돼서 0이 돼요. 0이 된다는 거 알았어. 분자에는 넣어보나 마나죠. 넣어보나 마나일 텐데 그 넣어보나 마나인 이유는 a와 b를 모르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이게 결과가 수렴한다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분모가 무한소를 향하는 애가 있어. 근데 여기에 위에가 상수 3으로 수렴해. 얼마일까 이거? 이 무한대잖아요. 응? 여기가 무한소가 되면 분모가 무한소가 되면 분자가 3일 경우 무한대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0 플러스인데 그럼 3 말고 뭐가 있지? 3 말고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수렴하는 거 말고 뭐가 있을 수 있지? 양의 무한대 이런 거 있지 않아? 무한대? 그러면 무한소분의 무한대는 얼만데? 무한대. 이런 애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된다. 0분의 0꼴만이 수렴할 수 있다. 바로 그게 여기에 미지수가 2개인 걸 감당하는 한 가지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므로 분자도 0이어야 한다라는 당위. 분모가 0이므로 분자도 0이어야 된다. 왜냐면 0분의 0꼴만 수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분자에다가 1을 넣어요.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b는 a-1로 바꾼 다음 저 의식에다가 다시 넣고 정리를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어차피 내가 이거 0분의 0꼴 되는 원흉을 찾아서 제거한다고 했으니 아래가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서 얘와 함께 지워지는 상대방을 찾을 거예요. 그게 바로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1인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녀석이 x-1과 x-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0분의 0꼴이 되는 원흉을 제거했으니 나머지에다가 1을 도로 대입하면
예, 얘가 2-a가 되고 그게 2라는 수렴값과 같다 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라고 해. 예? 미정계수의 결정. 알겠죠? 이 미정계수의 결정을 활용하는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다 왜 마이너스 무한대를 걸어놨지? 이게 대표 문항이 아닐 텐데. 기분 나쁘니 요걸 가지고 해보겠어요. 야, 미정계수를 미지수로 준 다음에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러한 미지수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개념서 필수 예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문제인데 수능에 아주 빈출되는 유형이다. 이 문제가. 요대로.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매년 기대되는 문제 유형이죠. 뭐냐? 자, 여기 x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 하나, 실제로 0으로 어떤 숫자로 가는 극한 하나인데 결과를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수렴하는 극한 하나, 0분의 0꼴로 수렴하는 극한 하나예요. 이거 두 개를 준 다음에 나보고 fx를 구하라의 의미야. 그러면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fx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스토리인 거지. 여기 봐봐.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이 분모 중에 x제곱보다 차수가 낮은 애는 어차피 0 취급이잖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애야. 그럼 분모는 x제곱으로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얘가 수렴한다는 뜻이 분자도 x제곱이다라는 뜻이다. 최고차가. 근데 만약에 얘가 x제곱차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쪽이 최고차가 되네? 마이너스 x 3승이? 그럼 안 되잖아. 그럼 fx는 어때야 하지? 그치. x의 세제곱이 하나 있어서 얘랑 지워져야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x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이제 아주 쉽게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 2차분의 2차의 최고차항의 계수비가 수렴값이다라는 사실을. 최고차항의 계수비가 수렴값이다. 그럼 여기가 1분의니까 얘는 앞이 뭐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되지. 지성아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니 지금? 마이너스 2여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얘가 3차, fx가 3차 함수라는 것도 알았고 3차의 계수 1, 2차의 계수 마이너스 2인 것도 알았는데 이 여전히 뒤에 있는 1차와 상수항은 알 수가 없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들고 1로 오는 거예요. 1로 와서 방금 전에 우리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 분자도 0으로 가야 하고 따라서 F1이 0이다. F1이 0이다.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또 똑같이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해주시고 도로 넣고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가 아니라 인수분해. 인수분해. 이게 신비롭게도 문자를 달고도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1. 우리 1학년 때 많이 해봤지만 이게 내가 무슨 인수를 구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숫자를 넣는 것도 가능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라는 분자로 바뀌고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결과가 2여야 한다. 로 a를 구하는 거지. 자, 미정계수의 결정과 성을 얘기해요. 오케이. 자, 이제 결론으로 가자. 오늘 너희가 이제 또 한 번 못 받아들일 한 놈. 내가 일부러 아까에서 살짝 시간 간격을 띄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잠깐만. 이게 왜 또 좋은 사례가 아니네. 이게 왜 비교 대상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1로에 1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2 1 로의 함수값 0 0에서 함수값 1. 오케이. 가능하다. 자, 이거 한 번만 봐줘요. 합성함수의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야. 합성함수의 극한값. 이거부터 할게. 요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요 안쪽에 지금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무한히 다가갈 때의 fx 값 이렇게 써 있어요. 괄호 안에. 얼마야? 저 찾아봐. 어. 1로 쪼로로로로로 뭐 들고 있죠? 어디 향해 가고 있어요? 네, 0으로 수렴하고 있죠. 그럼 얘는 0이야. 그지? 네. 0이야. 0이에요. 0에 가까운 값이야? 아니라고. 0이라고. 그래서 이 값은 G0이 됩니다. 합성함수는. 그래서 G0 찾아가. 얼마예요? 1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3번에) 있는 실제 문제와 지금 내가 쓴 문제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거 아닌가? 이게 달라요. 다르다. 값이 다르네. 이게 왜 다르냐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얘들아, 이게 이퀄이 된다는 거는 이 리미트에 붙어 있는 리미트의 대상함수의 y좌표가 그 숫자로 결정된다라는 뜻이에요. y좌표가. 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리미트가 달려있는 대상은 누구지? fx에 달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되는 것도 누구야? fx 값이야. 이 리미트는 지금 누구한테 달려있지? g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결과를 봐야 될 세로축은 이 축이 아니고 이 축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축에 있는 y좌표를 궁금해 한다는 건 극한을 누구를 보낸다는 얘기야. 누구를 여기서의 이 가로축을 보낸다는 얘기죠. 즉 g의 괄호 안의 녀석이 나의 이 g의 x좌표 역할인 거잖아. 그런데 그 fx가 알고 보니 이 녀석의 세로축이었던 거야. g의 괄호 안이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예, 말하자면 여기가 fx라고 지금. 근데 그 fx를 여기서 봤더니 얘의 y좌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 거냐면 x가 1을 향해 다가갈 때 이 x는 진짜 이 x가 맞으니까 x가 1을 향해 다가갈 때 fx가 어떤 극한값이 되냐가 아니고
어떤 y좌표를 향해 다가가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지는 게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거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 아니면 뿔마로 관통하고 있어? 예, 일로 와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이쪽에서 접근을 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fx는 0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두 가지 조사를 다 해보는 건데 x가 1 플러스로 향할 때의 fx와 f가 1 마이너스 향할 때로의 fx f의 1 플러스로 향할 때의 fx는 0을 향해 플러스로 내려오고 있어요. 0보다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오고 있잖아. 1 왼쪽에서 접근을 할 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0보다 큰 수에서 0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0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 진짜 이 리미트의 대상함수인 gx의 세로좌표에 대한 조사는 이 괄호인 fx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0을 향해 오른쪽에서 추적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0을 향해 오른쪽으로 추적을 해서 들어가면 걔가 어딜 향해 지금 수렴하고 있냐? 2. 예, 그래서 는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리미트가 괄호 안쪽에 걸려있냐 바깥쪽에 걸려있냐가 매우 중요함. 매우 중요함. 이거 한번 연습해보자. x가 0을 향해 갈 때 g, f, x. 자, 이번에도 0을 향해 왼쪽과 오른쪽에서 접근 해보면 이 두 개가 다른 거 알 수 있어요? x가 0 플러스로 접근할 때 fx는 어디서 접근하니? 그렇지.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래에서 1을 향해 위로 올라가니까. 1이 안 되는 상태에서 1을 향해 가니까. 좌극한이지 이게. 알겠어요? 그리고 x가 0 마이너스로 접근할 때 fx는 어떻게 되니? 이거는 위에서 아래도 아니고 아래에서 위도 아니고 그냥 1이잖아요. 얘는 접근값이 없이 는 1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의 g 1 마이너스 값은 얼마인가? 1 마이너스 값은 1을 향해 왼쪽에서 접근하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 요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2가 돼요. 그리고 이 fx는 1이기 때문에 얘는 접근이 아니고 그냥 g1이 되거든. g1. g1 값은 얼마인가? 여전히 2예요. 이러면 극한값이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수렴값은 2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숫자가 다르면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 양쪽 방향을 다 조사해보고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 꼭 연습을 해 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